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수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실종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군산 시민발전 서무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어제 서무 전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씨는 최근 구속된 수상태양광 사업단장으로부터 로비 자금 1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 동물용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오는 2027년까지 동물용의약품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익산 보석 대축제가 개막해 100만 점이 넘는 보석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보석 재세공과 가공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수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실종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군산 시민발전 서무 전 대표가 구속됐는데요. 서 씨는 최근 구속된 수상태양광 사업단장으로부터 1억 원가량을 로비 자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영숙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100억 원을 출자해 만든 시민발전 주식회사. 초대 대표를 맡았던 서모 씨가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씨의 혐의는 알선수재. 검찰은 지난 2020년 추석 무렵 최근 구속된 새만금 솔라파워 최 전 단장으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수상태양광 사업은 분할 발주와 업체들의 참여 요청,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문제 등이 불거질 때였습니다. 최 씨는 사업이 지체되자 서 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로비 자금이 정치권에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군산시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한 달 사이 3명이 구속되고 1명이 실종되는 등 검찰이 수사망을 점점 좁히고 있습니다. 강임준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서 씨. 검찰이 세 번째 신병을 확보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시민발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된 건설사 대표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매일 100여 명의 수색 인력을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지만 행방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또 인력을 투입해 옥정호 다리 인근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사 대표는 시민발전 태양광 선정과 관련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잼버리 파행 사태로 중단됐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공사가 내년 초 시작될 전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8월 중단됐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절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도는 다음 달 실시 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6개월 동안 설계와 재해, 환경 영향평가,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가는 30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9년 개항할 예정입니다. 익산 옛 경찰서 부지 개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어제 익산시, LH와 간담회를 갖고 옛 경찰서 부지 개발 계획의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시의회는 옛 경찰서 부지가 지난 2021년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개발 계획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건설비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준공 후 미분양 적체 등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산 공공배달앱이 출시 4년 만에 매출 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에 출시된 배달의 명수는 가맹점 1,700여 곳, 가입자 14만 2천여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 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배달의 명수는 소상공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군산사랑 상품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착한 소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오는 7월 택배와 금액권을 활용한 선물하기, 예약하기 기능을 추가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 원조용으로 지원하는 우리 쌀이 군산항에서 첫 출항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올해 해외에 원조하는 쌀 10만 톤 가운데 첫 물량인 15,000톤을 어제 군산항 오부두에서 선적했습니다. 이번 원조용 쌀은 군산항을 시작으로 나머지 8만 5천 톤은 목포와 울산, 부산 신항에서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쌀 10만 톤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식량 원조를 시작한 뒤 6년 만에 2배로 늘었고 수혜 대상도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익산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오는 2027년까지 동물용 의약품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익산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부지에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정성 평가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전국 최초 동물용 의약품 전문 평가기관인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정성 평가센터는 250억 원을 들여 7,2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돼 전문 실험실과 임상실험시설, 동물 사육시설 등이 마련됐습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오는 2027년까지 총 1,150억 원을 투입해 평가센터를 중심으로 동물용 의약품 관계시설을 집적화해 동물용 의약품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산업 클러스터는 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지원과 반려동물 임상평가시설, 연구개발기관 등도 잇따라 들어설 전망입니다. 적으로 하는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 올해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후년 2026년까지 이제 구축이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임상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이 될 예정이고, 그 이후로 동물의약품의 소재 개발을 위한 그런 R&D 연구개발 전문 기관이 마지막 그런 사업 단계의 마지막 단계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지난해 원광대, 전북대 등과 동물의약품 관련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지난달 5일에는 관련 기업인 한국선배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동물용 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13년 7,100억 원에서 2022년 1조 4,300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 안정성 평가 수요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 1월부터 소와 돼지 등 주요 축산품 5종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물질 관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평가센터의 26개 기업에 검사 의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5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 동물용 의약품 전문 실시기관으로서 동물 질병 연구, 의약품 개발,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 및 인재 육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평가센터 개소로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구축이 본격화된 가운데 익산시가 그린바이오 산업 메카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목입니다. 원광대학교가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에 예비 지정된 가운데 익산시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광대는 익산시와 글로컬 대학의 사업 추진 계획과 방안 등을 논의해 오는 8월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원광대는 생명산업 분야 집적화 단지인 WITH 밸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글로컬 대학은 교육부 주관으로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30개 대학에 각각 5년 동안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단이 올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단은 올해 사업비 34억여 원으로 양방향 기술 발굴 연계 사업과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또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사업 지원을 다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관혁신기관인 자동차 융합기술원 등 5개 기관의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예비 창업자를 모집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익산시 대학생들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전국에서 첫 번째입니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강 의원은 대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1년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대학생들의 전입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군산의 커피 음료점이 5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 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의 커피 음료점 사업자 수는 575명으로 지난 2018년 317명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지난해 평균 연매출은 8,957만 원으로 전년보다 20.51%가 늘었습니다. 한편 평균 영업기간은 3년 5개월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 시작했다가 과열 경쟁과 고물가 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 익산 보석 대축제가 개막해 100만 점이 넘는 보석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28일까지 보석 재세공과 가공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왕궁 보석테마 관광지에서 익산 보석 대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장 내부에 진열된 보석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저희 주얼 팰리스는 국내 단일 매장으로는 최고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규모인 만큼 많은 다양한 업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예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12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55개 업체가 참여해 100만 점이 넘는 보석들이 전시됐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도 진행됩니다. 주얼 팰리스 1층에서는 에메랄드, 터키석 등 12종의 탄생석 특별 전시가 진행됩니다. 원광 보건대는 야외 부스를 열어 보석 가공 시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주얼리 작품 사진도 전시합니다. 보석박물관에서는 백경동 귀금속 명장에 기획 전시회가 열려 정교하게 가공된 가지각색의 조형물들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다이아몬드와 순금 등 일부 보석을 제외하고 최대 30%까지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할인 행사로 보석을 저렴하게 구매한 관람객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석 박물관에 구경을 왔는데 30% 할인을 해준다 해서 귀걸이랑 반지랑 목걸이랑 그냥 주문을 하고 가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연히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할인 행사로 부쩍 바빠진 판매원들도 손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평상시보다 한 20-30%대 좀 매출이 올랐고요. 방문객도 좀 많아졌고요. 관광 오시면서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시고요. 단체 관광도 많이 오셔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보석대 축제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익산의 채석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돌에 깔려 숨졌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익산 황등면의 한 채석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5톤 돌에 깔렸습니다. 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계가 연이어 사측과 노동당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해당 공장에서만 벌써 5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주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산안법 위반에도 처벌은 과태료에 그치면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본부도 오늘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장치도 없이 투입된 건설 노동자가 시키는 대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익산시는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병원성 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낮췄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8일 이후 AI 추가 발생이 없고 이동 제한이 모두 해제되면서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가금류 농가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검사와 방역 조치는 이어집니다. 이번 겨울 익산 등 도내 4개 시군 18개 농가에서 AI가 확인돼 닭과 오리 239만 마리가 예방적 처분됐습니다. 군산시가 올해 진포로 가로수에 집수 경계 블록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올해 진포로에 시범단지를 만들어 가로수 관리를 위한 집수 경계 블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집수 경계 블록은 빗물을 모아두는 장치로 가로수 옆에 심으면 흙이 물을 지속적으로 흡수해 생육에 도움을 주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가로수는 토양 속 수분과 공기가 부족해져 뿌리의 돌출 현상과 장마철 폭우 때 빗물이 빨리 스며들지 않아 도로 침수 피해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서거석 교육감이 수십 차례에 걸쳐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대리 고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 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 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A씨가 2021년 4월 수업을 방해한 자녀에 대해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자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20여 차례에 걸쳐 민원, 진정, 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내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18년 5월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천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시장 당선 후인 2019년 상반기 정기 인사 때 시청 간부에게 공무직의 특정인의 부당 채용을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전주시청 별관이 시청 맞은편 현대해상 전주사옥 건물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시청 인근 현대해상 빌딩을 매입해 별관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계획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주시는 건물 매매 협상에 들어가며 예산은 총 32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다음 달 행안부 중분위 회의를 앞두고 새만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홍보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관할권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메가시티 필요성을 강조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관할권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행안부 중분위는 다음 달 17일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 제7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원광대병원이 운영하는 전북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우수센터로 선정됐습니다. 병원 등에 따르면 이 권역 심뇌센터는 장기간 심뇌혈관 질환 거점병원 역할을 담당하고 원내 진료체계 및 권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선정으로 전북권역 심뇌센터에 국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성 메디칼이 모현동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 2만 장을 기탁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대성 메디칼과 최종호 익산시의회 의장은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에 7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기탁된 마스크는 지역 경로당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민원인들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없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찾아가는 기억력 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기억력 검사는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복지관 등 생활터에 직접 방문해 치매 선별 검사를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은 연중 운영할 예정으로 찾아가는 기억력 검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익산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군산시 5급 행정복지센터가 7호촌 경로당 준공에 따른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7호촌 경로당은 작년에 지상 1층, 연면적 81.3제곱미터의 규모로 준공돼 현재 회원 24명이 등록돼 있는데요. 문보경 7호촌 경로당 회장은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경로당을 50년 만에 개소하게 되어 기쁘다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기온은 7도에서 출발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최고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고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